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출근길에 만나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주는 밤새 비가 조금 왔고요. 지금은 안 오는 상태네요. 우선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30분에 그 TVN 교통방송으로도 청주 시내 교통 상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해안 산불이 213시간인가요? 진화됐죠? 많은 면적의 서울의 거의 반 정도의 면적이 불타고서는 진화되는데요.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네요. 화렵수보다 잎이 넓은 화렵수보다 심엽수 쪽으로요, 방어선 같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그리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어왔고, 장애인 올림픽이죠. 패럴림픽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8년 만에銅メ달을 했네요. 신혜연 선수 아깝게도 금메달을 못 따고요.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선수들이요, 원래 동계올림픽에도 잘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2위 했네. 종합 2위. 그리고 중국이 전대에서 금메달을 하나 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18개인가 몇 개 땄죠? 18개인가 금메달 따갖고 종합 1위 했습니다. 중국에서 열렸다지만은 그래도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자, 29분이니까요. TVN 교통방송, 지금은 강서에 있죠. 강서 사거리 쪽에 있죠. 지구대 맞은편에. 앞으로 엑스포 공원인가요? 그쪽으로 건물을 지어갖고 옮기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노래를 틀어주고 있네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30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TVN 30분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시내 도심부터 살펴봅니다. 청주도심 주요 교차로 중심으로 교통량 꾸준한데요. 복대로 복대 가경시장 사거리에서 복대 사거리 방향 정체되고 있고요. 예체로 모충국의 삼거리에서 시계탑 오거리 방향으로도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습니다. 장인대 한원태 통신원 알려왔습니다. 사직대로 상당사거리에서 청주대교 사거리 방향 서행하고 있고요. 충대사거리에서 산업단지 육거리 방향 신호 많게는 2번까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5호석 통신원 알려왔습니다. 무심동로 금석교 사거리에서 청남교 사거리 방향 서행하고 있고요. 쇠내로 금천육거리에서 금석교 사거리 방향으로도 같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순환로 살펴보면 서청주교 사거리 양방향으로는 재신호 받고 통과 가능합니다. 신도유 통신원 제보 주셨습니다. 이어서 충주입니다. 충주도심도 서행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봉현로 야연사거리에서 대가미 사거리 방향 끝차량은 신호 한 번 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민경중 통신원 알려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오늘 낮부터 충북 중북부 지역으로 5에서 15mm, 충북 남부 지역엔 5mm 내외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우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공항정보입니다. 현재 청주공항에 내려진 특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임소진이었습니다. 오늘은 충주 교통 소식, 충주 시내 교통 소식을 또 알려주고요. 공항 소식도 알려주네요. 전에도 이렇게 됐었나요? 날씨까지. 청주에는 103.3인데, 충주에는 90 몇 점이죠? 이게 TVN 교통방송이 90,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요. 청주는 103.3 TVN 교통방송이고요. 충주에는 9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방송을 지금 오늘이 출근길에 만나요만 22번째고요. 전에 한번 한 2시간 정도 운행하면서요, 정신 감아서 한번 방송했는데요. 제가 하다 보니까 날짜도 잘못 얘기하고요. 11일인데 12일로 얘기도 하고요. 이게 중간에요. 전에 업무폰으로 할 때는 제가 주폰에서 모바일 핫스팟으로 해갖고 업무폰으로 방송했었는데요. 지금은 주폰으로 하는데요. 먼저 모바일 핫스팟으로 해갖고 주폰으로 하니까요. 중간에 가다가 한 내덕동 신화아파트 사거리인가요? 그쪽 지나가는데 갑작스레 이 네트워크가 안 좋다 해갖고 시청자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인사도 못하고 갑작스레 그냥 종료돼갖고 여러가지 방송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일이 있네요. 지금도 내비게이션 볼륨도 다 줄이고요. 카톡 오는 거 또 소리 줄이고 하거든요. 됐으면 깨끗하게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요. 많이 이것저것 실험해보는데요. 그런 일이 있네요. 오늘은 지금 계신 오거리인데요. 오늘 월요일이라 차가 많네요. 다른 때 비해 갖고 다른 월요일보다도 많은 것 같으네요. 날씨는 흐려있고인데요. 저쪽 동해안 쪽은 오늘 밤인가? 거의 그때까지 내일인가요? 내일 아침까지인가 비가 더 오나 보네요. 여기도 보면은 대책이 나오더라고요. 식구가 2인 이하는 컨테이너 하나, 그리고 3, 4인은 컨테이너가 2개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되고 하더라고요. 전에 제가 테슬라랑 보험업계랑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갖고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했는데요. 오늘 또 전기차 보험 배터리 수리비 특약 잘 살피세요 해갖고 뉴스가 나왔네요. 전기차 보험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점은 배터리 교체 비용이다. 전기차 가액의 30에서 40%는 배터리가 차지한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배터리 성능 저하로 인한 감가 상각분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내연기관의 엔진처럼 중요 부품이기 때문이다. 가령 2천만원 상당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가 출고 후 2년이 지나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감가 상각액이 250만원을 넣는다. 이거를 가입자가 부담했다고 했죠. 그러나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손보사에 대해 배터리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권고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신품 가액 보상 특약이 만들어졌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추가 비용 없이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신품 가액 보상 특약입니다. 전기차 앞으로 사실 분 오고요. 사신 분들은 출고 후 2년이 지나면은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데 감가상각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는데요. 2천만원에 상당히 배터리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 특약에 가입하면은 추가 비용 없이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네요. 이거는 보험회사의 보상 특약,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이 만들어졌으니까 요거를 전기차 사실 분하고 사실 분들은 참고해 갖고 배터리 교환할 때 이 보험을 들어놓으면요 본인 부담이 없으니까 감가 상각액이 한 250만원 넘는다니까요. 이 보험에 들어나갖고 추가 비용 없이 교체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전기차가 월등히 비싸죠. 배터리 금액이 이렇게 비싸니까 차 가격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도 아직 해결을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배터리 소유권이요. 보험회사가 원래 보험 차량 가격을 다 전액 보상했을 경우는 차는 보험회사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배터리가 전에는 보험회사 거로 됐는데요. 전에는 뭐 배터리 가격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배터리 가격이 금액이 크니까요. 이것도 분쟁이 어떻게 되나 보고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에 알려드린 건데요. 자동차 의무보험 책임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청주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 제가 갔다가 거기에 붙어 있는 거 보고 제가 사진 찍어 와서 인쇄해서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는 의무보험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경찰청 무인단속기, 요새 무인단속기에서 그 단속합니다. 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나, 또는 무인단속기가 많죠. 경유차 저감장치 달아야 되는데 안 달았다든지 오래된 차요. 대신 장애인 차량은 상관없습니다. 연식 관계없이 경유차더라도 상관없고요. 일반인 차량 중에서도 연식이 저감 장치를 달아야 되는 차들은요, 안 달으면은 제가 아는 사람도 50만원이요 범칙금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또 50만원을 범칙금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청 무인 단속기 또는 경찰 등에 의해 적발된 고유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통고처분이 범칙금이 통고처분이네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로 적발되는 경우 예시를 들어드리며, 속도 위반했을 때든지요, 신호 위반 등으로 경찰청 무인 단속기에 적발됐을 경우, 이럴 때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돼 있나 이거를 확인하나 보네요.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경찰 등에 적발됐을 때도 이 차가 의무보험 책임보험에 들어져 있나 확인해 갖고 안 들어져 있으면은 형사처벌 또는
통고 처분을 받게 되네요. 행정 처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통고 처분이나 형사 처분이라고 했는데요. 통고 처분은요, 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회 적발된 보유자, 일회 적발됐을 때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50만원 범칙금입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200만원 범칙금입니다. 4배나 비싸네요. 사업용은. 물론 사업용은 이제 사업용 영업용은요, 운행도 많이 하고요, 사람도 여러 명 태울 수도 있고요, 영업용이 여러 가지 있죠. 택시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화물도 많이 싣고 다닌다든지요. 이렇게 보면은 위험이 비사업용보다 4배나 비싸네요. 범칙금이. 통고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1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유자네요. 이분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통고 처분을 받는 게 아니고, 1회 했을 때는 비사업용 50, 사업용 200만원의 범칙금을 통고 처분을 받고요. 1회 이상이라든지 1년 이내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네.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네요. 범칙금이 없습니다. 통고처분이 1년 이내 2회 또는 미가입하고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형사처벌 받네요. 유의사항으로 보면은요, 상속 이전 등록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 등록하면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땅 뭐 이런 것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이전 등록한다든지요. 10일 이내 지연되면은요, 10일 이내 지연되면은 10만원 플러스 초과 1일당 1만원씩 가산을 해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나서 한 65일 됐다 하면은요, 10만원에다가 5일이니까 1만원 가산, 1만원 가산이니까 15만원 더 내야 되네요. 이게 최고 50만원이네요. 최고 50만원. 상속 이전 등록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되고요. 6개월이 지나고 10일 이내는 10만원 플러스 며칠이나 따라갖고 거기다 플러스 해갖고 범칙금이네요. 그리고 최고 50만원 범칙금 부과하네요. 그리고 자동차 검사 지연, 자동차 검사 지연은요, 검사 유효기간에서 전후로 30일 이내에 전후로 하면 상관없죠. 내가 오늘이 3월 14일이니까 2월 14일에서 4월 14일까지 전후 31일이니까요 한 2달 정도가 되네요.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는 그렇죠. 검사 유효기간이 전후니까 한 달로 따진다면은요, 오늘이 검사 유효기간이라면은 4월 30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렇죠. 5월 30일 전까지는 2만원의 초과에 2만원 플러스 초과 3일당 1만원씩 가산을 해요. 그러면은 30일 이내면은 30일이라면은 2만원 플러스 초과 3일당이면은 10번을 한 거래요. 그러면은 3일당 만원이니까 10만원 10번을 초과를 3일씩 10번 한 거네요. 그러면
12만원 정도 되네요. 오늘이 3월 14일이니까 4월 14일까지 검사 유효기간이고요. 5월 14일까지 검사를 안 했을 경우에 12만원 정도 내야 되네요. 최고 30만원 과태료 부과되네요. 그리고 법인의 주소 상호 변경 등록,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일 기준 30일이네요. 상속 이전 등록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내고, 법인의 주소 상호 변경 등록도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미신고 시 90일까지 2만원, 초과 3일당 1만원 가산해가 최고 3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했을 경우에 경찰에 단속되거나요, 무인단속기에 경찰에 의해 갖고 적발된 경우나 무인단속기 할 때 1회 한해 1회 적발된 경우에는 비사업용 50만원, 사업용 200만원 형사처분, 그리고 1년 이내에 2회 이상이라든지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형사처분 받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의무보험, 세금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지금 공명사거리 지나서요, 농수산물 시장 상거리 쪽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자동차 등록할 때요, 이것도 신공동 청주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제가 갖고 인쇄했습니다. 인쇄해갖고 알려드립니다. 다전역하고 있습니다. 다전역하고 만 18세 미만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경우 가구당 1대 18세 미만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되네요. 감면 대상은 승용차, 화물차 1톤 이하, 승합차 15인승 이하, 이런 차들이 대상이 되네요. 승용차나 화물차 1톤 이하, 승합차 15인승 이하, 이럴 때는 감면되고요. 감면 내용은 200만원 취득세 감면, 취득세가 200만원까지 감면되네요. 그리고 200만원 초과 시 15% 납부네요. 200만원 이내 경우에는 감면되는데요. 초과될 때도 전액 납부하는 게 아니고 15% 나네요. 140만원 감면, 취득세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취득세 감면이네요. 그러나 이게 추징사유가 있네요. 전에도 제가 저감장치 지원받아갖고 90% 지원받고 한 400만원 정도 된다 했죠.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이라 했죠. 그런데 그것도 2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폐차할 때 지원된 거 부담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은 400만원이면 자기가 10% 부담했으니까 360만원을 지원했는데 1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폐차할 때는 2년 이내죠. 2년 이내에 폐차하거나 매도할 때는 360만원을 내야 되는데, 단 매도의 경우 청주 사람한테 매도했을 경우에는 상관없다 했죠. 청주 예지역, 청주 예지역일 때는 자기 부담금 내야 되고 폐차할 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차가 어떤가 상태에 따라 갖고 팔을 예정인가 아니면은 폐차시킬 예정인가 이거 상황 봐갖고 해야 되고요. 요 취득세 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경우 가구당 1대, 감면 대상은 승용차, 화물차 1톤 이하, 승합차 15인승 이하입니다. 감면 내용은 200만원 취득세 감면하는데요. 200만원 초과 시 15% 납부합니다. 그리고 140만원 취득세 감면은요, 6인승 이하 승용차일 경우 140만원 취득세 갑니다. 여기도 취중사유가 있습니다. 아까 그 저감장치 그거랑 1년 내 매각할 경우에는요, 취중합니다. 그러나 단 배우자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이전할 때는 여기 추징이 안 되고요.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 받고 1년 이내에 매각하면 추징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나옵니다. 장애인 심한 장애,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 1에서 7급이네요. 감면 대상은 승용차 2000cc 미만 70인승. 승용차는 10인승까지 승용이라고 그러죠? 승합. 이게 지금은 10인승까지 승용차라고 하네요. 전에는 9인승 이런 것도 승합차가 있거든요. 지금은 2000cc 미만 70인승, 7에서 10인승 승용차, 1륜차도 250cc 이하네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요. 그리고 화물차는 1톤 이하, 승합차는 15인승 이하. 10인승까지는 승용차라고 합니다. 전에는 승합차가 했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나요? 승용으로 되면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 자동차세가 비싸죠. 그 대신 보험료는 싼가요?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10인승 이상이 승합차라고 들어가네요. 공동명의자 범위는요, 세대를 같이 하는 다음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명의자 범위네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네요. 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나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감면 대상이네요. 공동명의자 범위네요. 그리고 이것도 추징 사유가 있네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했다가 1년 이내 매각하면은 추징되네요. 1년 이내 매각. 아까 다자녀 가구도 그랬죠. 대신 배우자에게 이전은 제외된다 했죠. 다자녀 가구. 그런데 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취득세 감면은 1년 이내에 매각한다든지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할 경우에 추징 사유됩니다. 감면했던 거 다시 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명의자 범위, 세대를 같이 하는 다음 관계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공동명의자 범위다.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입니다. 1년 이내에 이것도 매각하면은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했을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도 감면했던 거를 추징해야 됩니다. 아까 다자녀 강요 1년 이내에, 그러나
배우자에게 이전은 제외되네요. 그리고 다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탄생하는데요. 거기서 벌써 인수위부터 여성 할당 그리고 지역 안배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능력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한다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거기다가 댓글 달았습니다. 여성 50% 할당하고 지역 안배도 해갖고 지역 안배 한 상태에서 그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 기용해갖고 국민 통합을 하라고 그렇게 댓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성 할당 안 하고 지역 안배 안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국민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약간 생각이 틀립니다. 물론 우선은요, 여성 할당도 여성하고 남성하고 지금 임금이나 무슨 차별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똑같은 일을 하고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여성도 남성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에서 저는 계속 여성도 똑같이 아니면 더 능력이요, 남자보다 더 능력이 좋으면은 여성이 강요중에라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도요, 공무원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60% 70%도 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금 격차 없애야 됩니다. 이 뉴스 하나 요거 그런 맥락에서 한 뉴스를 지금 사무실 거의 다 왔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2천만원 덜 받는 여성, 남녀 임금 격차 여전, 인력관리 기업 인크루트는 남성과 비교해 여성 근로자 임금 수준이 70% 정도로 여전히 차이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인크루트는 고용노동부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 맞춤형 임금 정보를 활용해 성별 임금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졸 이상 기준 여성 근로자 평균은 4,540만원으로 남성 근로자 평균 6,500만원과 비교해 69.8% 선이다. 전문 대졸 기준 여성은 평균 3,389만원, 남성은 4,665만원을 받았다. 고졸 이하 평균 임금은 여성이 3,044만원, 남성은 4,06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저는 이거를 차이를 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이거 차이를 두면 안 되고요. 이런 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동등한 대우와 동등한, 그러면은 뭐 여성을 위한 그 따로 가족부 이런 것도 있을 필요가 있을 필요가 없죠. 전체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청년이라든지요, 어려운 사람들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성만 위한 그런 적이 아니고요. 젊은 20대도 그렇고 그런 그 부가 있어갖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위한 그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여기에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